역겨운 김치 냄새. 집안에 배면 어쩌려고. 노인네가 미련하게 많이도 쌓아왔네. 아, 지겨워 진짜. 세상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정성이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그 순간.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된 자식의 무례함. 서울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김치의 여왕 윤말순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정성껏 담가온 김치와 수육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곧이어 날아든 한 통의 문자. 방 없으니까 근처 모텔에서 주무세요. 그 순간 윤말순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천륜을 끊고 220억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팔아버린 어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68살 윤말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김치의 여왕이라 부르죠. 30년 전 시장 한켠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매출 수백억 규모의 글로벌 김치 브랜드를 일궜습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호주, 일본까지 우리 김치가 수출되고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리가 맺힌 풀잎이 하얗게 빛났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보다 먼저 절임 탱크로 향했어요. 소금물에 잠긴 배추들이 하룻밤 사이 알맞게 절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추 하나를 꺼내 잎사귀 사이사이를 확인했죠. 소금기가 뿌리까지 딱 맞게 배어 있었어요. 오늘 배추도 최상급이네.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썹 인증 마크가 찍힌 포장 라인을 꼼꼼히 점검했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는 인천항으로 떠날 컨테이너 마지막 검수를 마쳤어요. 미국 LA로 가는 김치들이 완벽한 온도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외아들 도윤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엄마 김치가 미치게 먹고 싶네? 심장이 찌릿하며 뭉클해졌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몇 달 만에 엄마 김치 생각이 났다니. 한편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돌을 맞는 손자 태호를 생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태호는 언제쯤 내가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입안으로 침이 고였습니다. 특별 숙성시킨 프리미엄 김치 세트를 챙겼죠. 매장에 팔지 않는 오직 해외 VIP 바이어들에게만 보내는 최상급 김치였어요. 수육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센 불에 20분, 중불에 20분, 약불에 25분. 약 1시간을 푹 삶아 고기 결마다 육즙이 가득 들어찬 수육이었죠. 싱싱한 묵은지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환상이었어요. 향신료 한 톨까지 세심하게 조절한 양념에 정성스레 배추를 묻혀 담근 김치통을 금빛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김치와 수육을 담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죠.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가슴이 설렜어요. 모처럼 보는 손자 얼굴에 웃음 짓는 상상으로 2시간 반 버스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죠. 펜트하우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불안감이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에서 풍기는 차가운 공기가 제 김치 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청주 시장의 흙내음과 김치 발효향 대신
이곳은 인공적인 향수 냄새로 가득했죠.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죠. 배달이세요? 배달원으로 착각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는 하나뿐인 10년도 더 된 명품백이 들려 있었지만 제 낡은 작업복과 김치 보자기만 보고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손자 태호 생각에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 집 주인입니다. 사실 이 펜트하우스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평생 김치를 팔아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설렜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나경이 반기는 듯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린 듯 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나경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더 묻어났어요. 뭘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경은 제 손에 들린 보자기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서려 있었죠. 김치랑 수육 가져왔어. 아들이, 아니 너희 남편이 내가 만든 김치가 먹고 싶다고 전화를 다 했지 뭐냐. 저는 자랑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끝에서 배어나온 김치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그 순간 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썩은 물건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풀지 마세요. 나경은 코를 움켜쥐며 소리쳤죠. 그 말과 함께 나경의 손에서는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요동쳤어요. 여기 그 역겨운 냄새 배면 수천만 원 날아가요. 인테리어 향 디자인 다 망가져요. 미련하게 뭘 또 이렇게 많이. 진짜 짜증나. 여보, 좀 나와봐. 어머니가 당신 먹으라고 이상한 걸 가져오셨어.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격하게 뛰었죠. 제 평생 자랑스레 맡아온 김치 향이 이 집에선 더럽고 역겨운 냄새란 말인가요?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 손으로 김치 담그며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의 자부심이 역겨운 냄새라는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나경은 거침없이 제 손에서 김치통을 빼앗더니 주방 한켠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버렸죠. 쾅! 김치와 수육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육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으깨졌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쓰레기통 바깥으로 흘러내려 대리석 바닥을 물들였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자기 아내가 엄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밤새워 담근 김치, 새벽부터 정성껏 삶은 수육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40년간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 김치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띵! 알림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근처에 모텔 예약해놨어요. 방도 없고 어머니 냄새 때문에 태호가 힘들어해서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나경이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면 태호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깨끗한 곳으로 잡아놨어요. 내 집인데 나더러 모텔로 가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김치 냄새 핑계로 내쫓기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김치 냄새로 세계를 설득했는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이 은근히 며느리 편을 들었어도 원망 한 번,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도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저 멀뚱멀뚱 서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번엔 제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죠. 내 집에서 나를 내쫓다니. 이를 꽉 물고 모텔 주소를 확인했어요. 내 집에서 나를 모텔로 내쫓는 그들에게 내 방식으로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모텔 주소가 찍힌 문자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죠. 그래, 나가마. 담담하게 말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려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택시를 타고 문자에 적힌 모텔 주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거리가 낯설었어요. 한남동 골목 끝 모텔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네온 사인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모텔에서 자본 적 없던 제가 오늘은 내 집이 있는데도 여기서 자야 한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지 마. 약해 빠진 모습 보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모텔 프런트에서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혼자세요? 가슴이 더 쓰렸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열쇠를 건넸죠. 방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냄새보다 더 역겨운 건 며느리의 그 말투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는지 기대해라.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업 파트너 조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어요. 윤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만수 씨, 나 지금 급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윤 회장님 부탁인데 뭐든 들어드려야죠. 오늘 밤 200억 현금 들고 올 사람 급히 찾아줘. 조만수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죠. 무슨 일이요? 한남동 펜트하우스 급매할 거야. 뭐라고요? 아들 내 사는 그 집 말씀입니까? 응, 그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침대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등기부등본을 열었어요. 소유자 칸에 선명하게 적힌 윤말순이란 글자가 제 가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얘기하자면 길어. 그냥 내일 아침까지 현금 가방 들고 올 사람 찾아줘. 조만수는 더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들의 불빛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인천항에서는 내 김치가 컨테이너에 실려 세계로 떠나가는데 내 몸은 여기 모텔에 갇혔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만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명일 부동산 정 대표,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현금 가방 들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고마워. 몇 시에 만나? 내일 아침 9시 한남동 펜트하우스 앞에서 뵙죠. 침대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지만 응징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모텔방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죠. 내일 끝장을 보자꾸나. 주먹을 꽉 쥐었어요. 머릿속에 그날 제가 김치 공장을 시작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시장 한켠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치를 팔던 날. 그때 도윤이는 겨우 8살이었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옆에 앉아 숙제하며 김치 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모텔로 내쫓는구나. 그래도 절대 울지 않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미가 아니라 윤말순이다. 내 집주인 윤말순.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조만수가 보낸 사진이었죠. 현금이 가득 든 캐리어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내내 몸이 떨렸던 건 분노가 아니라 복수의 설렘이었구나.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단정히 입은 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제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내 칼이다. 엄지로 도장 끝을 쓸어보았습니다. 인천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이 올라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탁, 탁,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와 싱크대는 느낌이었죠. 모텔을 나와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펜트하우스 근처 카페에 앉아 조만수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아들의 펜트하우스가 보였죠. 곧 그들의 집이 아니게 될 그곳. 조만수가 정확히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남자는 정 대표라고 했죠. 그의 손에는 검은색 캐리어가 들려 있었어요. 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조만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아드님은 나한테 아들이 있었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내 연락처에서 지웠어. 조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도장이, 정 대표의 손에는 현금 가방이 들려 있었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경비원도 감히 배달이냐고 묻지 못했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김치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장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은 그들에게 진짜 집주인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 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9시, 아직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죠.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어젯밤 김치 국물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에 불이 확 타올랐죠. 집 먼저 둘러보시겠습니까? 정 대표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빠르게 확인합시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정 대표에게 설명했습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이에요. 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시세보다 꽤 저렴하게 내놓으셨네요. 네, 시세는 220억인데 200억에 내놓았죠. 돈보다 빠른 계약이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정 대표가 캐리어를 열자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이 드러났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도장을 빨간 인주에 찍고 계약서 위에 내리눌렀죠. 탁!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 김치가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과 이 집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이 겹쳐졌죠. 이제 등기 이전만 남았습니다. 정 대표가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타라라락. 개수기가 돈을 세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거 통보를 해주세요. 정 대표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 거주자들에게 오늘 저녁까지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이제 도장은 찍혔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복수는 즉시입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조만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회장님, 이제 청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여기 있을 겁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죠. 이분들은 누구?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너희가 어젯밤 나를 모텔로 내쫓았으니 나도 너희를 집에서 내쫓는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윤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야. 내 집이었고 이제는 이분의 집이 됐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발. 우리 태호는 어떡하고. 내 김치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때 며느리 나경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 무슨 소리야? 쇼핑백부터 먼저 정리해야지. 나경은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뭐예요 이게? 정 대표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이라고요. 당신 이름으로 된 집은 아니었어요. 정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죠. 등기부등본상 윤말수님 소유였고 방금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모텔에서 잘 때 넌 뭘 했니? 나경의 입이 닫혔어요. 오늘 저녁까지 짐을 빼.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어젯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어.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죠. 조만수와 정 대표가 따라왔어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나를 쫓아낸 대가야. 오늘 저녁까지 비워. 현관문을 닫자 문 너머로 나경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주로 돌아갑니다. 내 자리로요. 로비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제발. 태호는 어떡하고. 내가 알아서 해. 너희가 김치 냄새를 못 참은 것처럼 나도 너네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습니다. 청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무겁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그때 조만수에게서 문자가 왔죠. 정 대표가 오후에 다시 가보니 아들 내외가 짐을 싸고 있답니다. 진짜 오늘 중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조만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 회장님, 한번 와보셔야겠습니다. 아드님네 짐 빼는 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짐을 다 끌어내고 있는데 아수라장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볼 필요 없어. 이제 내 새끼 아냐. 하지만 짐들이 길바닥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땅바닥에. 됐어. 하지만 결국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펜트하우스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값비싼 소파와 침대, 옷장들이 인도와 차도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나경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도윤은 이삿짐 기사들과 실랑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만 더 시간을 주세요. 트럭이 곧 올 거예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 시간 끝났습니다. 더 내릴 짐만 말씀하세요. 나경의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그때 정 대표가 새 입주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새 주인이 입주하셔야 해서요.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발효는 통증 없이는 안 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결국 그들의 짐은 인도에 쌓이게 됐고 일부는 경비실에 맡겨졌습니다. 도윤은 택시를 불러 짐을 조금씩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몰락의 현장이었죠.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변두리 고시원으로 잠시 망설이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도윤의 이름을 찾아 삭제를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얘를 눌렀어요. 우리 아들이란 이름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제 연락처에 없는 사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주에 도착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제 얼굴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날 밤 조만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 회장님, 아들 내외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고시원에 들어갔답니다. 서울 변두리 쪽에. 가슴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조만수가 찾아왔습니다. 도윤군이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대기업 다니다 그만둔 아들이 이제는 막노동을 한다니. 나경 씨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대요. SNS 인맥도 다 끊겼고요. 담담하게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식권을 보냈죠. 밥은 굶기지 말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식권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1년이 지났을 때 공장 경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문 앞에 남자분이 서 계십니다. 아드님 같은데. 심장이 뛰었어요. 내보내. 차갑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끔했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명품 옷 대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어? 냉정하게 물었죠. 도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경이가 한 일이에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경이는? 고시원에서 태호 돌보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연락 끊겼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뜻밖의 말이었어요. 뭐라고? 밑바닥부터 시작할게요. 절임, 탈수, 라벨링. 모든 공정을 배우겠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왜?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30년이나 늦었네. 냉정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최저시급, 기숙사 없음. 스스로 방 구해서 출퇴근해.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장 시작할게요. 내일 아침 6시 공장 앞으로 와. 도윤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늦을까 봐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그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따라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임 탱크가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해. 배추 절이는 법부터 배워. 작업복과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일터야. 실수하면 즉시 잘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공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손에 물집이 잡혔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대표님 아들이 아닌 신입으로 대했죠. 그런 도윤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공장의 절임 공정 담당자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다른 직원들이 대표님 아들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신입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하는 모습에 직원들도 감탄했어요. 대기업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절임 탱크 구역에서 도윤이 배추를 뒤집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을 보니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해쓱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대표님, 도윤이 허리를 펴며 인사했죠. 어제보다 염도가 0.2%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 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전문가처럼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래, 잘했어.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보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조만수였습니다. 말순 씨, 아드님 며느리 소식 들었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니,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다더군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명품 백만 들던 그 며느리가 설거지를. 그런 일도 하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손주는 괜찮은가?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군요. 나경 씨가 일하는 동안 가슴이 아려왔어요. 손주 태호가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죠. 고시원 방세는 계속 밀리고 있다면서요. 조만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익명으로 고시원 방세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어린이집 비용도요. 아이는 고생시키면 안 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아직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림 탱크 구역을 살피는데 놀랍게도 도윤이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깜짝 놀라 물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미국 수출분 준비해야 해서요. 미국 수출은 내일인데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죠. 그래.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도윤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어제 나경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고시원 방세와 태호 어린이집 비용이 갑자기 납부됐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는지. 혹시 날카롭게 말을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내 상상이겠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오후 공장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미국 수출용 김치를 컨테이너에 싣기 위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죠. 도윤은 라벨링 작업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절임 배추 품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소리야? 음성 농가에서 오는 배추가 최근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요. 이러다 품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2달 만에 이런 것까지 눈치챘다니. 그래서 제가 주말에 직접 음성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내가? 배추 농사는 30년 된 농부들도 어려워하는데 배우면 됩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든지.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음성으로 향했어요. 저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갔죠. 음성의 절임 배추 농가, 최복만 어르신의 밭에서 도윤이 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요즘 배추가 물러지는 건 비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도윤의 열정적인 설명에 최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흙 묻은 옷차림으로 제 사무실을 찾았죠. 음성 배추 문제 파악했습니다. 그래, 비료와 물 관리 문제예요. 최 어르신이 들어주시긴 했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계약 재배 방식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계약제대. 네, 성금을 주고 품질 기준을 세워서 농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최 어르신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드리고 우리는 품질을 보장받는. 순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대기업 다니다 그만두고 놀던 그 아들이 이제는 사업 구조까지 생각하다니. 흥미로운 제안이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해볼 수 있을까요? 세부 계획을 짜봐. 내가 검토할게. 도윤은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문으로 보니 도윤이 아직도 불을 켜놓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니, 대표님, 계획서 작성했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며 들어온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도윤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옆에 있던 묵직한 철제 카트가 넘어지며 그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도윤아! 처음으로 가슴속 깊이 숨겨둔 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쏟아진 소금물이 바닥에 흥건했어요. 도윤의 다리는 무거운 카트 아래 깔려 있었죠. 빨리 119 불러. 카트 들어.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 카트를 들어 올리자 도윤의 다리가 드러났어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죠. 도윤아, 괜찮니? 도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공장 안쪽까지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었죠. 들것 가져와. 소리쳤어요. 시장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업고 갑시다. 조만수를 비롯한 상인들과 직원들이 도윤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소금물로 미끄러운 바닥을 건너 도윤을 구급차까지 옮겼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려는데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계획서? 말하지 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톱 끝까지 떨리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이제야 그가 진정한 내 아들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솟구쳤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근육과 신경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했나?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전치 8주 상해예요. 당분간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병실로 옮겨진 도윤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이 눈을 떴어요. 엄마, 그의 첫마디였죠. 왜 이렇게 조심성 없어? 다 큰 어른이 넘어지면 어쩌라고.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급했어요. 무슨 계획서가 그렇게 중요해서? 음성 농가 계약 재배 계획서요. 최 어르신이 아직도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안 하면 최 어르신네 농가가 위험해요. 배추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도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제 책임이에요. 다시 누웠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발 계획서만이라도 가져다 주세요. 침대에서 마무리할게요. 그 순간 아들의 성장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져올게. 다음 날 아침 계획서를 들고 병실에 찾아갔어요. 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죠. 여기 계획서를 건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해? 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처럼 나도 지키고 싶어서요.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오후 최복만 어르신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환갑이 넘은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르신, 누워있게. 내가 왔네. 최 어르신은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자네가 말한 계약제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계획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면서 품질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금을 드리고 최 어르신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조만수가 급히 들어왔죠. 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음성 농가에서 온 배추 전체에 문제가 생겼소. 품질 검사에서 다 탈락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전량 폐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내 배추인가?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최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제 끝이구나. 한평생 농사 지은 게.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내 휠체어 가져다 줘요. 지금 당장 공장에 가봐야 해요. 머뭇거렸어요. 너 아직 몸이 성치 않은데. 지금 아니면 늦어요. 최 어르신의 농가만이 아니라 우리 공장의 미국 수출도 위험해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죠.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요청했어요. 도윤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최 어르신과 조만수도 함께 공장으로 향했죠.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대표님, 배추가 다 물러져서. 도윤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절임 시간을 30% 줄이고 소금 농도를 5% 높여보세요. 휠체어를 밀고 절임 탱크로 향했어요. 도윤은 다리는 못 쓰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최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젊은이, 내 배추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계약 재배의 핵심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진짜 성장했다는 것을. 도윤아, 내가 말한 계약 재배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음성 농가 전체와 계약을 맺을 거야. 최 어르신을 중심으로. 최 어르신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박도윤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죠? 환자분이 병실에서 사라졌어요. 찾아보니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더라고요. 상태가 위험한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분, 당장 병원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책임이니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최 어르신이 나섰어요. 걱정 마시게. 내가 책임지겠네. 이 젊은이가 지금 우리 농가를 살리고 있으니. 간호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절임 탱크 앞으로 가서 지시를 이어나갔어요. 물에 절인 배추를 빼서 추가 탈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념 배합을 조정해요. 직원들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몇 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탈락했던 배추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되어 합격선을 통과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품질 관리팀 직원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최 어르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 재배의 핵심이에요. 휠체어에 앉은 도윤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방법을.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엄마가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시던 방식을 떠올렸어요. 15년 전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물렀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기억하다니. 엄마가 하시는 일을 항상 지켜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도윤을 침대에 눕히고 나니 그가 곧바로 잠들었어요. 지친 모습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죠.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벌써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계약 재배 시스템을 더 발전시켰어요. 농가에 지분을 주는 회사 형태로 만들면. 감탄스러웠습니다. 지분 참여형? 그게 뭐야? 최 어르신과 다른 농가들이 우리 회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 향상이 곧 그분들의 이익이 되죠.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김치는 혼자 담그는 게 아니라 함께 담그는 거다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 후 도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음성 농가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약속이에요. 농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최 어르신이 먼저 나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죠. 내 평생 농사 짓고 이렇게 존중받는 건 처음이네.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아들이 해냈구나. 계약식이 끝나고 조만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아드님이 정말 놀랍게 변했소.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됐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 조만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변한 건 말순 씨의 혹독한 교육 덕분 아닐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날 저녁 공장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농가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모두의 중심이었죠. 이제 우리 공장은 단순한 김치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농가와 공장, 바이어를 잇는 플랫폼이 될 거예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나경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얘긴 듣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나경이 지금 김치 전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놀라서 되물었죠. 일부러 거기 취직했대요. 김치에 대해 배우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치에 대해 배우다니. 나경이가 변했어요. 전에 음식물통에 버린 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태우도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손주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조만수가 달려왔습니다. 말순 씨, 놀라운 소식이요. 무슨 일이야? 미국 바이어에게서 연락이 왔어. 이번에 보낸 김치 샘플을 보고 주문량을 2배로 늘리겠다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부터. 게다가 독일 바이어도 물량을 늘리겠다고. 공장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도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죠. 다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문득 손주 태호의 얼굴이 그리워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 나경의 번호를 찾아봤어요. 삭제해버린 번호라 없었죠. 그때 도윤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경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서 쳐다봤죠. 뭐라고? 도윤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도윤의 휴대폰 화면에는 태호가 김치를 먹고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태호의 작은 입이 오물오물 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어제요. 나경이가 식당에서 가져온 백김치를 태호가 너무 잘 먹어서 찍었대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호가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네, 처음엔 안 먹었는데 이제는 밥보다 김치를 더 찾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돌잔치는 안 할 거야? 그냥 고시원에서 조촐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말을 끊고 도윤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 공장에서 하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장에서요? 그래, 우리 직원들도 함께하고 음성 농가 사람들도 초대하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요? 태호는 내 손주잖아. 목소리가 떨렸죠. 그날 밤 나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여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께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면목도 자격도 없어서 찾아뵐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태호 이야기로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정말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니? 네. 저도 놀랐어요. 김치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나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김치 전문 식당에서 일한다면서? 네. 김치가 어떤 건지 배우고 싶어서요. 뭔가 가슴이 울렸어요. 일주일 동안 공장은 돌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직원들은 손수 장식을 만들고 음성 농가에서는 최고 품질의 배추를 가져왔어요. 바이어들에게는 영상 축전을 부탁했죠. 돌잔치 당일 공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절임 탱크 구역은 깨끗이 청소되고 그 자리에 돌상이 차려졌어요. 김치 항아리 모양 케이크가 돌상 중앙에 놓였죠. 하나둘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농가 사람들, 공장 직원들, 조만수와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도윤은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죠. 그때 나경이 태호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장이 조용해졌어요. 나경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어머니. 태호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태호. 이리 와봐.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태호를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원망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우리 태호 돌잔치입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 우리 김치를 사랑해 주시는 바이어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신대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바이어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세계 최고의 발효 음식입니다. 태호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김치의 여왕 윤말순 대표님, 그리고 새롭게 계약 재배 시스템을 구축한 박도윤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감동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제 돌잡이 시작합니다. 돌상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였죠. 실타래, 붓, 돈, 축구공, 청진기, 그리고 작은 김치 항아리. 태호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태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씩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작은 손이 이것저것 탐색하더니 마침내 김치 항아리를 움켜쥐었어요. 우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김치 가문의 후계자구나. 최 어르신이 웃으며 외쳤어요. 태호는 김치 항아리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와 나경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뭔가가 통한 느낌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특별한 김치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나경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바로 용서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김치를 좋아하는 게 다행이구나. 저녁이 깊어갈 무렵 도윤이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태호의 돌도 축하하지만 더 큰 가족이 생긴 날이기도 해요. 그는 음성 농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경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하는 식당 근처 점포 계약금이야. 나경의 눈이 커졌어요. 점포요? 김치 전문 식당 직접 해보고 싶지 않아? 물론 조건이 있어. 품질과 위생 기준은 내가 직접 점검할 거야.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내 실력으로 보여줘. 도윤이 다가와 우리 셋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태호는 우리 셋의 가운데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은 발효와 같아.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 때로는 쓰고 맵지만 익어가면서 깊은 맛이 생겨나지. 도윤과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의리와 노동으로 다시 짓는 거야. 태호가 제 무릎 위에서 김치 항아리를 꼭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인천항으로 향하는 김치 컨테이너 트럭들이 불빛을 밝히며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냄새난다며 김치를 버리던 그날, 윤말수는 가족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발효는 썩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었죠. 길바닥에서 시작해 고시원 밥으로 바닥을 치던 아들은 이제 농가와 공장을 잇는 다리로 섰습니다.
명품백 대신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는 김치 비스트로 앞에서 진짜 장사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손주는 돌상 위에서 김치 항아리를 움켜쥐며 가족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가족은 결국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동과 의리, 그리고 기다림. 김치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쓰고 달고 짜고 매운맛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내듯 상처와 용서, 노력과 이해가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발효는 시간이 만든다. 가족도 그렇게 익어갑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말순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